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원준 총수님. 예. 이 장관,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안 해보신 게 없는데 당대표를 처음으로 드디어 사람들은 당대표 처음이라고 잘 모릅니다. 당대표 처음으로 하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당대표 하시고 싶었다고 들었는데. 자. 그렇죠. 예. 제가 2번 도전했다가 친노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친노들에게. 자. 우리 김원준 총수는 친노하고 가깝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당대표 되신 걸 막은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 안 되신 겁니다. 저를 지원하시지 뭐. 자,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 측에서 네. 2년 반 전부터 저에게 꾸준하게 연락해왔고 한두 달 전에는 심지어 DJP 연합을 제안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새누리당, 민주당에는 가지 않고 있다 하면서 국민의당을 놓고 했기 때문에 저도 호감을 가지고 주시를 했습니다. 그 노크를 한 당사자가 누군가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혹시 김숙 전 의원 대사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쨌든 그쪽 측에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의사타진을 하셨다는 네, 거죠. 제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셔틀을 내렸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다못해 기초의원을 나오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한 분이 귀국 초 전혀 그러한 메시지는 없고, 두 번째는 실패한 세력들과 함께 다니면서 행동을 하고, 세 번째는 여러 곳을 방문해서 나오는 말씀이 박근혜의 뒤를 잇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더욱이 최근의 1년의 접촉 인사들을 보면은 말씀으로는 빅텐트론을 주장하지만은 사실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분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세력의 집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건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시고, 그 말도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제 안 온다고 했나요, 국민의당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연락이 좀 뜸해지셨나요? 아니요, 귀국해서 저하고 전화를 통화했고, 예. 한번 만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문을 닫아간다 라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은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저하고도 회동한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만났다고 하던데요. 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안 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대표님 만나고 나서 안 만났다고 잘 하시잖아요, 원래. 김어준 총수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기로 하고요. 아니 요즘은요. 네. 진짜 과거 정치하고 다릅니다. 알파고 국민인데 우리가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금세 모든 것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체성 멀다고 하셨는데 그 정체성 얘기하시면 전에도 김무성 전 대표와도 이제 연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체성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연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고 같이 원내대표 파트너로서 해보면은 훌륭한 정치인이면은 분명하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거의 극우 보수에 가까운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저는 비교적 진보 개혁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념으로 안 맞죠. 예, 그래도 친하게 그래서 지내셨는데 연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치적 파트너로는 훌륭하게 인정합니다. 정치적 파트너이기만 하지 연대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 그 이야기를 이제 곧이곧대로 제가 다 받아들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다툴 생각은 없고.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 형편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합류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니건 기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 그렇게 했다가는 더 넉넉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난 탄핵 정국에서 크게 곤욕을 치료. 그렇게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처럼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죠, 그러면. 어제 전남에 가서 예.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느냐, 특검이 수사하느냐,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대표인 정대철, 사무총장인 이상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하는 김원기, 이런 분들이 전부 청와대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어떠한 경우에도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은 국무회의에서 오직 허성관 장관 한 사람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수석이 강행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표께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과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적 없다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갔다. 이 표현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왜 자꾸 변명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변명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는 해명이라고 하는데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호남표를 네.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도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대권에 출마도 하지 않는다. 네. 해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다 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하려고 연결한 건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50% 이상 득표할 수 있겠냐. 홈베이스가 약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홈베이스가 약한 건 안철수 전 대표는 더한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지도가 정치 검찰에 의거해서 리베이트 사건의 조작으로 도덕성의 새정치에 큰 상처를 입고 추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죄가 됐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커버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전제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지금 현재도 네.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요. 예, 그게 사실이라서 아직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호남에서도 그렇지만은 예. 이해창 전 후보도 9년 10개월 1등했지만은 40% 이상 예. 한 달 한 달 잘못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에게 대통령을 잃었고 지금 여론조사의 가장 첨단 국가인 미국에서도
9%의 트럼프가 91% 지지받은 힐러리에게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1등 한다고. 근데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이 1등 하다가 그냥 대통령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렇으니까 실패한 대통령이 됐죠.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개화가.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네. 지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둘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이런 사태까지 났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국민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지지율을 계속 1위 했다고 해서 나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예.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반복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 1위 계속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셨어요. 지지율. 기억해 보시면. 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제가 급한 얘기가 많으니까. 자, 이 얘기를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김종인, 손학규, 정의화, 김한길, 김무성, 정운찬 이분들 다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빅텐트라고 하나요? 그 여야의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다 모여라. 그런 텐트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본인 뜻대로 될까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예.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귀국 인사차 자기하고 관계 있던 교류 있던 분들을 만나고 싶은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10여일간의 반기문 총장의 모든 행보를 볼 때 예. 그분의 빅텐트는 빅텐트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도 또 반기문 총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에도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하고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저는 보수의 빅텐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럼 이 빅텐트의 한 축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지금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이미 예. 우리 국민의당에서 제가 얘기하는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작년 4.13 총선에 의해서 국민은 제3당, 제3지대는 국민의당이다 하고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그 텐트 안에서 같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와 정체성이 맞아야 하고 우리 국민의당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중심이 된 빅텐트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혹은 참여할 수 없고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뭐 단어는 같지만 좀 다른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제3지대 빅텐트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구상하는 빅텐트에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앞으로? 대선에 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반기문 총장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제 새누리당 친박 가까운 의원들 10여 명 만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합당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 그 바른정당에 들어가고 혹은 뭐 합치고 그 세력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쪽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든 혹은 뭐 다른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 민주당은 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거 돼 있죠 뭐 확실하죠. 지금 민주당에 누가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이미 후보가 많으니까요. 많기는 뭐 안철수 확정시켜놓고 있으니까.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지만 뭐 천정배도 있고. 천정배 후보가 지출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국민의당은 합당은 안 하지만 후보를 단일화하자거나 또는 뭐 개헌을 고리로 해서 당신은 대통령, 당신은 뭐 총리 이런 식의 조합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나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제안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전략은 2위를 한 다음에 결선에서 문재인을 꺾는다 이런 전략인 거죠? 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다당제 아니에요? 네네. 지금만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4곳이고 예.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개 정당이 됐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반기문 총장을 추종하는 또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대동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모일 수도 있겠죠. 예. 한 30명 모인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상 6개 정당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협치, 국회 본연의 정치 본연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일당 독주를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예.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인위적으로 장막 뒤에서 어떤 정치적 공학적 어떤 거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국민이 판단을 해서 정책적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당제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예.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제가 방문해서 결선 투표제 찬성을 표명하셨고요. 결선 투표제를 처음에는 반대했던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알겠는데 저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이번에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결선 투표제를 강하게 얘기를 대표님도 하시고 안철수 전 대표도 하는 걸 보면 일단은 여러 후보가 나올 테니까 일단 2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문재인 1대1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다음에 2등을 일단 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표가 1대1 구도를 만든다. 이게 전략인가 궁금한 거죠. 예. 전략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 지지도 면에서 예. 제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위가 된다, 1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보더라도 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아야 되지만은 일당 독주 이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되고 또 다당제 국가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약 20-30% 지지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반수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한 분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전화로만 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면 화학작용 끝내줄 것 같은데요. 나와주시고 그리고 거기 나가면은 우리 김총수가 하도 야단치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3위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현재 4위가 맞습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예. 한 가지만 급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정보력 하면 제가 대표님이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반 총장을 MB 쪽에서 민다는 게 사실인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움직이더니 네.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 뒷선으로 물러났다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정치판에서. 아시죠? 사실은.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해도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는다. 나중엔 해명으로는 딱 약간 다른 이야기다 하셨고 대표님도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경우 그러면 문재인과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